네, 현재 시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가이던스는 또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 해석 맞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시장 논리가 그렇게 가죠? 아니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리가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어디 연합뉴스에서 일단 그렇게 썼나 보다. 그러니 다 똑같이 쓰지. 뭐 좀 매체가 많으면은 좀 다른 무슨 정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목만 살짝 바뀌지 다 똑같아요. 토시까지 똑같아. 아유. 네. 그러니까 저희 연결을 좀 들어봐야겠네요. 예, 한번 그러시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가 급등락을 두고 좀 일시적 조정이었다는 의견, 또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사실 단기적인 전망은 저희도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장착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젠슨항도 주총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얘기 많이 했고, 실제로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피겨 AI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이번 컴퓨텍스 키노트 때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또 젠슨항이 또 유사한 또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블랙엘이 내년에 울트라 버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에 누빈이라는 3나노 GPU가 나오고 27년에는 누빈 울트라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HBM 스펙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G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도 올라가고 GPU 성능도 계속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고객들의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구축할 때 조금 불확실성 요인이 이제 전력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소형 원전이나 이런 쪽도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시설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6년에는 AI 데이터 신규 GPU 수요와 함께 같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망한 종목 또 섹터로 보고 계신데 마이크론 여쭙기 전에 우리 노 센터장님 지금 가격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일단 140불에서 막힌 거는 확인됐고요. 이제 140불 돌파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또 랠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래쪽으로는 혹시 이렇게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번 조정? 저는 사실은 제가 엔비디아를 직접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업의 방향성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 조정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이 큰 웨이브를 바꿀 만한 조정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론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하기 전에 센터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민 앵커가 이상하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고 예상보다 좋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실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왜 시간에 의해서 빠지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센터장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주가 반응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실적은 예상대로 지금 업황 자체가 사실 엄청 호황보다는 그러니까 출하량이 디램은 여전히 미드싱크 감소했거든요, 지난 분기에. 근데 디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한 20% 올랐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량도 하이싱글을 증가하고 판가도 20%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모리사의 그런 HBM이 캐파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쇼티지가 나면서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에 마이크론도 같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지난 2분기보다 한 11.8% 정도 증가한 76억 불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80억 불 이상 예상하는 그런 리서치 리포트도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는 못 미쳐서 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근데 세계 2등인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등보다 작다는 거는 네. 물론 국가 리스크는 좀 국가의 그 크레딧 차이는 예. 있지만 그래도 이건 글로벌한 기업인데 너무 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큰 게 이게 사실은 언제든 주가 조정이 올 만한 이유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관건은 우리 반도체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밸류체인 SK하이닉스냐 아니면 글로벌 최강자 삼성전자냐, 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 전망을 놓고 지금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이제 엔비디아 주총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두 반도체 대장주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 퍼포먼스도 그 이상으로 좋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HBM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되면서 너무 이제 디커플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된 딜레이 불확실성은 이 정도 주가 퍼포먼스 차이면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 삼성전자도 어쨌든 메모리 쪽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메모리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오는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HBM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보면 그 걸림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실적보다 엔비디아의 HBM이 들어가면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해석이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도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디커플링을 채워주는 좀 주가 상승이 어느 시점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제 한동안 HBM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반도체의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D램과 낸드 쪽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반도체 접근 전략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D램, 낸드 모두 다,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SSD 수요가 또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낸드 업황이 생각보다 안착할 것 같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HBM으로 캐파를 돌리다 보니까 D램이 범용까지도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부터는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범용 메모리 관련 소재사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고 더불어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거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소재도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설비 투자는 줄지만 다음 회계연도부터 설비 투자는 증가할 거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는 글로벌 시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도 지금 HBM만 갔다면 이제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기타 범용도 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재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목남이 만나는 날. 네, 맞습니다. 예, 부장님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하고 한번 짚어봤고, 네, 뉴욕 증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크게 움직이기에는 확인해야 될 모멘텀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당장 네. 오늘 밤에 바이든, 트럼프 두 분 또 이렇게 토론도 토론도 있고, 있고, 또 PC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우리 시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뉴욕 증시 리뷰 간단히 하고 싶으시대요. 죄송해요. 네. 준비하셨으니까. 어떻게 알았죠? 예. 네, 제가 네. 속마음을 좀 읽었어요. 네. 네. 어쨌든 마이크론 하락은 시간의 예. 하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예, 그러니까 비용 빼고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 비용 세금 다 채워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
이건 상당히 그 기업에서는 리스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고 어제 미국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루시드나 테슬라 심지어 니콜라까지 심지어 니콜라까지. 네, 니콜라는 왜 심지어냐면 그 전기 트럭을 언덕에서 밀어가지고 마치 굴러가는 예, 것처럼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 종목까지도 다 급등을 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의 지분 16% 갖고 있는 아마존도 어제 급등을 하게 된 네,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질문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는요. 살짝 이렇게 무슨 뭐 미국에서도 순환매 성격으로 이렇게 기술주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 가나 싶었는데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마네요. 오늘 임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좀 임의 올랐어요. 소비재. 오늘. 네, 대표적으로 아마존,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종목들. 소비재 쪽. 예, 예. 그 소비재 중에서도 레저와 어떤 취미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걸 임의 네네. 소비재라고 필수 소비재는 다른 건데 그 올랐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전기차 그동안에 주가 엄청 안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폭스바겐에서 워낙 큰 투자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들도 전기차 회사의 투자 훈풍이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 시기를 탄 것이 아닐까. 근데 시점을 오늘 이번에 상당히 시작으로 보고 있다.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테슬라의 상승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뭐 나왔었어요.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죠. 네. 근데 결국은 미래로 갈수록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 투자 시점은 어디나 역시나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쌀 때 사고자 하는 글로벌 투자 세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염두에 둘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또 스토리 잘 만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그 로봇 투입하겠다고 네. 이제 살 또 이제 바람을 잡습니다. 강 부장님 보시기에 그동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 해왔던 행적을 봤을 때 실제 그 라인에 로봇이 이렇게 서서 뭐라도 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세요? 시점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뭐만 넣으면? 돈만 넣으면. 돈만 넣으면. 네, 돈만 넣으면 세팅하고 하면 스타트는 바로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은 좀 하루 이틀로 좀 요즘에는 좀 꺾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강하게 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순하게 반등 나왔다 그러면 좀 그 긴 추세로 이어지는 건 좀 한계가 요즘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는 따박따박 오르다가 한번 조정 나오면 갑자기 크게 같이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반도체의 업황 시그널은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시장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사에서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이 7조 원 가까운 차익 실현을 거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역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차 엔비디아가 또 고점을 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잠재 매도 수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느긋하게 가격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거 너무 심하게 밀린 거 아니야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차 또 반등을 할 것이다. 대형주 개념 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중소형 반도체주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은 좀 단기 조정에도 좀 가격 메리트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 메리트는 높아 보인다. 네. 아, 그래요. 지금 어제 모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한쪽 오르면 한쪽 빠지고 하던 거 이제 좀 해소되고 뭐 둘 중에 어느 쪽을 잡아도 괜찮을까요? 뭐 다 계속 똑같이 이제 뭐 삼성전자 반등할 거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나오진 않죠. 결국은 수급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한쪽으로 같고 쏠리는, 그렇죠.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좀 사모으는 전략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하반기 정도까지는 시그널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선두주자를 대부분 다 좋아하고 먼저 선점한 SK 하이닉스, HBM을 선점한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기억하는 거지. 나중에 후발주로 들어온 종목들은 조금 약한 거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에 채택이 됐느냐 이 여부도 좀 기다려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냥 분할로 매집하는 정도 수준의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참 잘하는 그 아드님은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꼬박꼬박 사모으는 거 이제 조금 고마워할 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췄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예, 지난주 1월 날 돌잔치였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리비안 관련주 어제 국내 증시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단순히 테마로만 또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공급하는 기업들인 예. 거죠. 예, 리비안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15조 수준인데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15조 원 시총 갖고 있는데 7조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어마어마한 호재이고 이 회사는 이제 망할 리는 없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리비안뿐만 아니라 루시드, 니콜라, 전기차 기업에게도 투자 유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같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호재도 역시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리비안 주가 상승이 다른 산발적인 전기차 관련 해외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하긴 한데 뒤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짐을 많이 실 수 있는 픽업 트럭이고 네네. 그럼 아마존에서 몇 대 구입하겠다 했던 그 그렇죠. 픽업. 예, 그냥 그거는 일상생활에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 예. 차가 픽업 트럭입니다. 국내에서 리비안 관련주는 전일 상승 순위로 봤을 때 에코캡이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렇죠. 대원화성 20%대 상승, 알맥이 또 그 세 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0% 이상 오른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알맥이라는 종목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과거 이제 리비안 외에도 루시드 수혜주로도 좀 언급됐던 종목이 바로 알맥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전기차 알루미늄 압출 소재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기업인데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전기차랑 알루미늄 제품이 매출이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리비안과는 2022년도부터 공급사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관계에 있고 미국 루시드와는 2023년도에 2천억 규모의 전기차 프레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실체가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고 최근 5월에 SK온이 공시를 통해서 1,600억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이죠. 이거를 이 알맥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추정해 본다면 해외 영업은 SK온이 직접 하고 여기 벤더 생산은 알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 효과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움직임이 이어질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지금 뭐 네. 물론 호가니까 사실 또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에코캡은 또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알맥은 한 1% 상승 예상되네요. 예. 에코캡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저렇게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좋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연결되죠? 리비안하고 에코캡은? 그거는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돼요. 네. 우리 강 부장님도 찾아봐야 될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에코캡하고 리비안의 관련을 뭐 정확하게 아시고 덤비기는 좀 일렀다고 보고. 저는 좀 완벽한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금방금방 보고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네이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네. 분명히 이 회사도 제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제법 지난 거죠. 그만큼 전기차가 너무 장시간 소외됐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다음 질문하기 전에 우리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고 계신데 저희 프로를 TV뿐만 아니라 요거는 한번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 언급하셨던 지오릿 에너지. 네. 예.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셀온 뉴스라고 하죠. 세럼 팩트, 세럼 뉴스? 네, 그렇죠. 기다렸던 상당히 호재 뉴스에 주가가 급반등을 했다가 바로 시장에서 밀어버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회사의
CB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고 네. 있었는데 그게 어저께 일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추천 타이밍이 조금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호재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성분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요 성분 분석을 가지고 상용화 플랜트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용화 플랜트 설치, 그다음에 미국의 강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 관계, 본계약 체결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은 수급에 의한 하락 그리고 새로운 뉴스였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주가에서 같이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움직였던 섹터가 이제 그 뭐 AI 생성형 AI 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전선 이 부분도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트럼프든 누가 되던 간에 공통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sek터가 뭐 전력 전선이다. 이 그쪽은, 얘기는 네, 맞아요. 그쪽은 네. 뭐 하고 싶었습니다. 투자해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네. 어제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좀 네. 오르더라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주가 확 갔는데 그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국면인 거죠. 차익 실현도 좀 나왔을 거고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이때 또 호실적이 나올 거예요. 7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차 한 달밖에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툭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전력기기 부분의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들은 장기간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한번 매집하면 팔면 안 되는 종목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 그 다음에 전선 종목들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어저께 대원전선이 20% 급등세가 나왔는데 저는 LS가 대장주입니다. 어디까지나 LS. LS 전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벨기에 정부가 시도하는 세계 첫 인공에너지 섬에 2,8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공급 소식도 들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LS가 유럽에서 대규모 전선에서는 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한번 짚어주실 만한 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게임주가 조금 꿈틀거리네요. 이거 데브 시스터즈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부장님 게임 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예. 그거 이제 쿠키런이잖아요. 쿠키. 쿠키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예. 아주 간단한 캐주얼 게임입니다. 그래요. 게임인데. 그게 이제 매출이 상당히 요즘에 게임들이 좀 간단한 게임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어렵고 복잡한 게임보다는 어려운 게임 한번 들어갔다가 설치했다가 한두 번 해보고 어려우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런 단순한 퍼즐 게임이나 그다음에 캐주얼 게임들은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쿠키들이 뛰어다닌다고요?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게 사실 쿠키런이라는 게임은 우리 그 모바일 게임이 시작 당시에 때부터 너무 오래된 그 캐릭터 게임이기 때문에 예.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이죠. 어쨌든 어저께 가뭄의 단비처럼 내린 게임주들 반등이 상당히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예. 게임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깊게 조정이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당 종목군대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화장품을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업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업종에서 5배씩 수익이 난 걸로 봤을 때는 게임주도 역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게임주 종목에서는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예, 아이톡시와 넵튠. 아이톡시라는 종목은 4년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회사를 현재 전몽균 대표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흑자 기업으로 돌아선 게임 회사인데요. 그래서 거래 재개까지 시킨 흥미로운 기업이고 이게 최근에 여의도 IR을 많이 돌았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 대표의 IR을 직접 들었는데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잠 안 자고 일만 하시는 경영자 스타일이 이런 어허, 스타일이구나. 그래요? 상당히 그 인상이 깊은 IR이었고 네. 일단 만성 적자 게임 회사를 흑자로 돌려세운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당사가 임박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비밀리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게 SBS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 끝에 회의하던 장면이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옆에 상담을 했던 분이 바로 전몽규 대표이고요. 이 전병규 대표가 20년 넘게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무역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문했을 때 이분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 있고 전병규 대표는 과거에는 아이톡시를
개인 회사로서 우크라이나와 무역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아이톡시의 사업을 귀속시켜서 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시화된 어떤 계약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아이톡시. 그 다음에 넵튠이라고 하는 종목은 메타버스 게임 사업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인데요. 주가도 많이 눌려 있는데 어쨌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큰 상승력이 높아 보이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서 넵튠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오르려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지금 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팬데믹 장세에서 엄청난 붐으로 게임주나 그렇죠. 네. 메타버스나 뭐 일찍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큰 수익을 내게 했고 뒷부분에는 마지막에 끝부분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큰 상처를 준 두 개인데 지금 메타버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AI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AI하고 메타버스를 안 엮죠? 잘하면 엮일 것 같은데 서로. 메타버스와 엮이는 건 게임과 NFT가 좀 많이 엮이고 있죠. AI 쪽하고는 그렇죠. 뭐 예. 그렇구나. 예. 현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템베거 업종을 찾자면 네. 저는 단연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템베거는 10배 이상 오를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전혀 메타버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묶이면서 막 10배 그렇죠. 가고 했는데 네. 부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 하는 회사 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려면 어떤 회사를 정도로 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넵튠이라는 기업도 넵튠하고. 있고 사실 메타버스는요 이제 새로 펼쳐지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새로 등장을 할 겁니다. 등장할 근데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를 제가 왜 템베거 업종으로 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커스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효치 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스. 자, 세 가지 공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아, 예, 하세요. 네. 예.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어야 돼요. 아하. 네. 아하. 예. 바이오 기업들처럼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50배, 100배 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야.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업종들은 10배만 가면 이거 고평가야 하면서 네. 팔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메타버스 사실 영화도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보시게 되면 완전 꿈 같은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지극하게 소외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가까움을 받았던 업종이면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가격이 80에서 90%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바로 메타버스고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이 메타버스 개발 엔진을 하는 기업인데 예. 이 회사가 4년간 장기 조정을 겪으면서 고점 200달러 대비 16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하. 9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 붐이 분다고 한다면 고점을 터치했을 때 이게 바로 템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업종, 물론 메타버스 업종이 언제 다시 한번 붐이 부는지는 저도 절대 모르겠습니다.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길게 봤을 때 템베거를 업종을 찾는다고 한다면 메타버스가 유망해 보인다. 메타버스 얘기 좀만 더 하자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옷을 살 때 네. 직접 가서 보고 샀지 인터넷에서 사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다 인터넷 사죠? 예. 근데 모바일 기기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창을 보고 어떻게 옷을 살 수 있지? 하지만 다 휴대폰으로 90% 이상 구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모든 물건들을 메타버스로 구매하는 세상이 곧 올 거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것만 쓰면 데이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내 현물 카드를 들이밀어도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옷도 땡겨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상당히 편안하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오히려 네. 메타버스가 현재 휴대폰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영화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2.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5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1% 안팎으로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도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치유가 129,2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725,00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도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8,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365,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1,700원.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원. 그리고 HLB는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3,100원이고요. 엔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원. 그리고 HPSP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리노공업도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0.78%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5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힘을 내줄 걸로 보여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조금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3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다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미국 쪽에서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뉴욕 시황 중에 재미있었던 대목이 하나 떠오르네요. 다들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손을 깔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자세 같아요,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뭘 당장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 왔고. 네. 그러고 그냥 쭉쭉쭉쭉 갈 때 하고 이게 한번 대차게 한번 꺾인 이후하고는 소위 말하는 혼조세가 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렇죠. 사자와 팔자가 막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오늘 궁금한 게 이거 160점 지금도 160.61인데 160.80엔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 있는데 마침내 이 160엔을 올라선 여기에 일본 니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시장에서 잊혀졌던 미국채 수익률 네. 다시 이렇게 바닥 잡는 모습 그리고 유럽 쪽도 자꾸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네요.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시장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그러네요. 네. 그러니 뭐 정미랭크나 저나 양쪽 다 화사하게 빨간색 계통으로 입고 오거나 메고 오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와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입고 뭐 힘을 보태자는 차원에서는 입고 올 수 있는데 그랬다가 또 안 올라가면 또 바보 소리 들으니까. 좀 제가 그런 의도로 파란색을 입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큰 잘못하셨어요. 뜻하지 않게 장대 음봉의 의상을 입었네요. 이건 장대 음봉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이에요. 머리도 막 흘러내리고. 오늘 시장 떨어지면 제 탓이에요? 정민앵커가 잘못하신 거지. 원래 안 좋은 건 남 탓하는 게 제일 좋죠. 건강, 정신 앵커님도 건강. 넥타이 빨간색만 하십시오. 저도 빨간색만 하라. 네, 그렇죠. 저도 지금 빨간색만. 이게 저만 하더라도 가끔씩 다른 채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뷰를 밝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엔비디아를 갖다가 한 108불 정도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지는 말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당장 108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주가라는 것이 왔다 갔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이 그날 108불을 안 갔다고 또 욕을 해요. 그러니 참 뭔 말을 아까 노건창 센터장이 참 현명하신 거예요. 제가 주가 레벨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보시나요 했더니만 저희는 뭐 전반적인 업계의 현황과 방향성만 얘기합니다. 저게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목남이 우리 강 부장님은 가끔씩은 위험해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제 본인의 뷰와 종목 추천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 된다고 강 부장님한테 고맙다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혹시나 어긋나 버리면 또 당장 돌아오죠. 네. 거기에 이제 돌팔매가. 피드백을 그때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 시점에서 좋은 뷰들과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죠. 오전 달라지고 오후 달라지는 네, 게 정말 시장이 너무 시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전반 다르고 후반 다르게 가격은 좀 골프이듯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
라고 판단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예측해서 마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뭐 뉴욕 증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다만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시간에서 좀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주 쪽에서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반도체주 향방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주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0.8% 하락입니다. 2,769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죠. 8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떨어집니다. 87,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약세입니다. 229,0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올라갑니다. 332,500원이고요. 현대차 0.5% 떨어집니다. 28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0.9%까지 떨어지네요. 63,600원. 기아가 1.3% 약세입니다. 129,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이죠. 727,000원. 셀트리온이 0.6% 떨어집니다. 175,600원. 그리고 KB금융도 0.5% 하락 78,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 보여줍니다. 182,600원. 알테오제는 떨어지네요. 282,000원. 에코프로도 2.68% 올라갑니다. 91,900원. HLB가 1.6% 하락 63,900원이고요. 엔캠 소폭 올라갑니다. 216,000원. 그리고 HPSP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4만 원이고요. 리노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리노공업은 1% 하락 229,500원,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이고 삼천당제약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1.3% 하락합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또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수급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대비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예요. 리튬 포어스가 오늘 6% 강세고요. 미래 나노텍도 6% 올라가고요.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강세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5% 올라가고 지오리드 에너지 오늘 좀 반등 보여줍니다. 1% 상승, 미래 나노텍 6% 강세, 포스코홀딩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갑니다. 각각 4%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 대보 마그네틱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자, 그 밖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또 LFP,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고체 쪽에서는 덕산 테코피아가 6% 이상 올라갑니다. 54,300원이고요. 그리고 CIS도 4% 올라갑니다. 11,190원. 대주전자재료도 3.5% 상승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0.78% 올라가고 있고요. 한농화성, 삼성 SDI도 1%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조정이 꽤 이어졌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또 올라갑니다. 에코캡 오늘 21% 급등합니다. 3,270원이고요. 유진 테크놀로지도 13% 급등합니다. 그리고 알맥 1% 올라가고요. TCC 스틸도 4%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PNT도 올라가고요. 그 리비안 관련주로 새로 또 편입된 종목들이 꽤 눈에 띄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0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44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50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5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9억 원, 17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팝니다. 지금 8,000계약 넘게 팔고 있습니다. 8,061계약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5원 70전 상승한 1,394원 40전에 개장이 됐네요. 앞서 소장님이 그 달러이엔 환율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뭐 원화, 이엔 다 약세네요, 계속. 예, 달러엔 환율 예. 지금 160엔 위에 올라선 상황이고 니케이는 지금 한 24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 엔원 환율은 870원까지도 밀고 내려왔고 그런 상황인데 야 진짜 이럴 때 진짜 일본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강 부장님 보시기에 이거 외국인 선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이거 지금 그냥 이 친구들도 지금 부장님 표현으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중입니까? 이게 특히 외국인들은 예. 그 전체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좀 매매하는 매크로를 보고.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미국장의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고기 시기에 맞춰서 매매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매크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투자 성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장에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네. 마이크론 하락이 제일 부담되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단타는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GS 글로벌 이게 또 대왕고래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하고 사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업 자체는 종합상사 또 광물업체잖아요. 네.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또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일체 움직일 때 뭐로 엮였던 간에 움직일 때 레포트 많이 써서 주가 올리면 그만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뭐 애널리스트도 많이 레포트 나오고 있죠. 대왕고래라는 이름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 대왕고래. 예, 뭐 폭염인가 이게 고래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뷰는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동해석유 테마주도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을 저는 관심주에 넣어는 놨습니다. 네. 아직 매매는 하진 않은 상태고 이건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칼춤 출 때 저도 리듬을 좀 타봐야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관심주는 넣어놨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꼭지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꼭 매매를 해봐라라는 가문의 유언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들어가야겠죠. 오히려 늦을수록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소규모로 매매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리비안 관련주들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보니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니콜라까지라고 할 정도로 뭐 전기하고 전기 비스무리한 뭐 수소가 됐고 뭐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외국계에서 좋은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나 보던데 한국이 어쨌거나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산업 포트폴리오도 좋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한번 움직일 때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건 2차 전지 쪽보다는 전기차 보고 의 부품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워낙 주가가 장기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코캡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맥이라는 종목도 한 2년 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상당히 장기간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고 이번 반등이 좀 반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추세 상승으로 더 가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받침이 돼야겠죠. 리비안 소식 나왔으니까 네. 루시드나 니콜라나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새로운 좋은 호재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이게 또 추세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과거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같이 동조하면서 그 호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현 시점에서 루시드 역시 어떤 호재를 갖고 있을 텐데 지금 내봐야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분위기 좋을 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사화시키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이 뭐 이번 주 중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해외 전기차 회사들의 호재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음식료하고 화장품 여쭤볼게요. 오늘 화장품 섹터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실리콘투, 뭐 삐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지금 화장품주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시간에 새로운 수출주 할 때 화장품주하고 또 음식료 섹터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죠 또. 네, 실리콘 돈 주가 어떤가요? 그것도 실리콘투 지금 5.9% 올라가네요. 허니픽으로 얘기했던 종목인데 맞아요. 이건 흐름이 있었네요. 어쨌든 강한 상승 추세와 섹터가 쉽게 꺾이진 않는다. 대세 상승은 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조정 국면에서는 좋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겠죠. 화장품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심 회사가 미국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게 잘 보고 판단이 됩니다. 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배제시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주에서 주도주 찾을 때는 대장주들을 찾아야지 상대적으로 덜 오는 화장품주를 고르는 거는 우회에 범할 수 있다. 네. 예,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올랐더라도 그런 오른 종목들이 쉬어갔다 더 달린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화장품 다 올랐는데 이 종목 안 간 종목도 있어요. 유독 안 간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 같이 가겠지라고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품이 너무 장기간 10년 넘게 장기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는요. 오늘 삼양식품이 또 올라가네요. 지금 2% 상승합니다. 네. 예전만큼의 탄력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근데 제 기억엔 풀무원 얄피만두 좋아하셔서 풀무원 좋게 보셨다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직접 먹어보니 맛이 있더라고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아 역시 얼리 어답터이시는 거. 예, 얇피? 얇이. 만두피가 얇다고? 예, 얇아요. 아, 예. 예. 엄청 얇은. 예. 아, 예. 오늘 허니픽은 어쨌든 음식료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예. 요즘 김값이 금값이라고 하는데 네. 예. 저희 어머님이랑 장모님이 자꾸 김을 갖다 줍니다. 김. 예. 예. 먹어봤던 김 중에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공부한 종목이에요. 청정원 김. 청정원. 네. 한국 수산 수출 1위 품목이자 작년에는 수출액 1조 원을 처음 돌파했던 게 바로 김입니다. 예, 김이 원초 한방 가격이 작년 초에는 7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배인 35만 원까지 오른 실정이고요. 올해 국내에서 김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먼저 전 세계가 김 생산과 수출을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온난화 때문에 적조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김 생산이 좀 어려워졌고 중국 김은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70%가 한국 1위가 됐다. 국내 김 브랜드 판매 순위를 보시게 되면 공동 1위가 대상의 청정원 김과 동원의 양방김입니다. 그리고 2위, 3위 보이시죠? 성경김은 많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상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청정원 김은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30개국에 수출되고 있고요. 대상의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순창고추장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72개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공장에 설립된 종갓집 김치, 우리 많이 먹는 종갓집, 이것도 미국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일찌감치 2021년도에 해외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효자 제품이고요. 대상의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고 작년 라이신 사업부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고전을 기록했던 라이신 부분이 필수 아미노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원가가 상승하면서 주가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중국에 있는 라이신 생산 기업 청부그룹의 지분을 20%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능성 아미노산 공급 기제를 갖게 되었고 현재 라이신 소재 부분에서도 올해는 흑자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올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24년도 음식료주 포워드 기준 PER인데 삼양식품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22배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사실은. 풀먼 15배, 대상이 9배니까 가장 음식료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요즘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이후로 뭐 주가도 그렇고
어떻게 서로 약속한 듯이 엔터주는 전혀 언급들을 안 하세요? 전혀 뭐 모멘텀이 없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옆에 매니저들 중에 네. 엔터주 특히 JYP 엔터 이거 좀 실적 측면에서 좋게 보는 분이 계셔서 잠깐 스파우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테나를 세운 거죠. 어김없이 안테나를 꺾고 내려왔습니다. 안테나를 꺾으셨어요? 아직 수급이 올라오면 좀 많이 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이 더 큰 계획 수익률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반등 트렌드가 나오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때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그 인도법인 IPO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었는데 다시 주가가 조금 뭔가 30만 원 좀 저항이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 네. 지금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 종목 토론방에서 나온대요. 네. 현비디아? 네, 예, 현비디아. 현비디아. 재밌네요. 예. 저는 현대 기아차 매수를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현레벨에서도? 예, 현대배에서도.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네. 단기적으로는 28만 원 밑으로 한번 꺾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입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정확하게 28만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입을 좀 가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일단 리비안 대규모 투자 소식 들렸기 때문에 전기차, 현대차 상당히 앞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 종목들도 톡톡 요즘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현대차 수소화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숨은 호재들이 많은 게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충분히 기다리면 그 가격 올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여기 28만 원 미만이 됐던, 아니 현재 주가 수준이 됐던, 결국은 30만 원 돌파하는 방향으로 보고 좀 장기적인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 정리 측면에서도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드는 가격 오시면 한번 담아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요거 봐. 이제 7월 접어들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슬슬 나올 때 아닙니까? 네. 통상 언제쯤부터 나오죠? 어, 한 6월 중순? 빨리 하는 회사들은 지금부터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고. 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한은 7월 15일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기한. 예, 기한, 정해진 기한이 중소형제들은 보통 7월 15일에 몰리는 거죠. 그때 놓친 데는 아무리 늦어도 7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갔는데도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게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죠. 아하. 네. 예.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